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0유월 405일 목금요일 어매치 축구 국제친선 경기 18경기 덴마크 vs 콩고. 이 경기는 덴마크가 중앙 전환 타이밍을 얼마나 빠르게 가져가느냐가 핵심이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측면에서 압박을 걸 때는 강하게 달라붙지만 공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다시 하프스페이스로 빠지는 순간 수비 기준점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프로홀트가 중앙에서 방향 전환의 첫 패스를 정확히 넣어준다면 콩고 민주공화국의 수비 간격은 자연스럽게 넓게 벌어진다. 그 공간에서 호일루는 센터백 사이를 찍고 들어가는 침투로 박스 안 마무리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이삭센은 오른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왼발 인스텝 중거리 슈팅 각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이다. 콩고 민주공화국이 박스 안 수비 숫자를 늘리는 순간 오히려 박스 외곽 공간이 열리고 이삭센의 묵직한 중거리 슈팅 득점포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콩고 민주공화국은 바칸부의 침투, 엘리아와 디앙가나의 측면 돌파로 반격 장면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전개가 측면 속도에 치우치면 덴마크 수비가 중앙을 먼저 잠그고 이후 사이드로 몰아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쉽다. 덴마크는 전방에서 무리하게 충돌하기보다 공을 되찾은 뒤 프로홀트의 전환 패스와 이삭센의 슈팅 선택으로 더 높은 공격 기대값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호일룬이 박스 안에서 센터백을 끌고 다니면 이선 자원들이 페널티 스팟 주변과 박스 외곽에서 추가 슈팅 찬스를 잡을 수 있다. 결국 콩고 민주공화국의 측면 압박이 초반에는 거치게 들어올 수 있어도 시간이 흐를수록 덴마크의 중앙 전환과 하프스페이스 공략이 더 선명하게 살아날 경기다. 전체적인 전술 구조, 슈팅 루트, 공격 선택지의 다양성을 감안하면 덴마크 승리 쪽이 더 자연스럽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덴마크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덴마크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알바니아 vs 이스라엘. 이 경기는 알바니아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후방 빌드업 첫 선택지를 끊어내느냐가 핵심이다. 이스라엘은 3백 구조에서 빌드업을 시작하지만 3선 미드필더와 2선 사이 간격이 흔들릴 경우 중앙 탈압박 루트가 쉽게 막힐 수 있다. 알바니아는 그 지점을 노릴 수 있는 전방 압박 자원과 2선 침투 자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바이라미가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으면 박스 외곽 슈팅과 전진 패스 선택지가 동시에 열리고 우준이는 그 순간 수비 라인 뒤로 빠져들어가며 결정적인 마무리 장면을 만들 수 있다. 아슬라니는 중원에서 압박 이후 나온 볼을 곧바로 전방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고 이 과정이 살아나면 알바니아의 공격 속도는 더 날카로워진다. 특히 알바니아의 공격 진영에 배치된 선수들이 전방에서 압박 타이밍을 맞춘다면 이스라엘의 3선 미드필더들은 편한 방향으로 몸을 열기 어려워진다. 결국 바이라미와 우준이를 비롯한 알바니아 공격진에게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가 여러 차례 찾아올 수 있다. 이스라엘은 아바다의 측면 침투와 간델만의 박스 가담을 통해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중앙 전개가 끊기면 공격 출발점 자체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페레치가 중원에서 전진 가담을 가져가는 순간 그 뒤 공간을 알바니아가 빠르게 찌르면 수비 전환에도 부담이 생긴다. 이 경기는 단순히 홈이점만 보는 경기가 아니라 전방 압박의 타이밍과 상대 빌드업 간격을 흔드는 구조에서 알바니아 쪽 기대값이 더 높게 잡히는 경기다. 그래서 초반부터 알바니아가 상대 3선에 압박을 걸고 짧은 패스 미스를 유도한다면 경기 흐름은 빠르게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측면 전환 한 방은 변수로 남아있지만 전체적인 압박 완성도와 박스 근처 공격 루트에서는 알바니아가 더 안정적인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알바니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네덜란드 vs 알제리. 이번 경기는 네덜란드의 중원 전환 속도와 알제리의 측면 밸런스 문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네덜란드는 프랭키 대용이 압박을 벗겨낸 뒤 곧바로 전방으로 볼을 밀어 올릴 수 있고 그 앞에서는 칵포와 클로이베르트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박스 근처 공간을 열어줄 수 있다. 특히 알제리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풀백들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측면 뒷공간과 하프스페이스 사이에 빈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 빈 공간을 네덜란드가 빠르게 공략한다면 상대 수비가 재정비되기 전에 슈팅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알제리는 아무라의 침투 속도와 마레즈의 개인 기술을 앞세워 한두 차례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공격 루트가 측면 개인 능력과 전방 침투에 의존하는 흐름으로 굳어지면 네덜란드의 포백과 중원 압박을 계속 흔들기는 어렵다. 네덜란드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경기 초반부터 높은 집중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로테르담 스타디움의 오렌지 물결은 선수들에게 단순한 분위기 이상의 심리적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네덜란드가 공을 오래 소유하는 경기라기보다 알제리의 측면 균열을 빠르게 찌르며 득점 찬스를 쌓아가는 흐름이 더 자연스럽다. 결국 프랭키 대용의 전진 운반, 각포의 박스 침투, 클로이베르트의 하프스페이스 활용이 맞물리면 네덜란드 승리 쪽 그림이 선명해진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네덜란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브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네덜란드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룩셈부르크 vs 이탈리아. 이번 경기는 전력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선수들이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룩셈부르크는 5-3-2로 수비 숫자를 늘리겠지만 중앙 미드필더 진영에서 서로 주고받는 빌드업 패스 순환이 느려터진 모습이 반복되면 압박 탈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룩셈부르크가 후방에서 볼을 돌리는 동안 이탈리아는 수비 라인을 정렬하고 다시 압박을 걸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게 된다. 반면 이탈리아는 토날리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볼의 방향을 바꾸고 폴리타노가 측면에서 안쪽과 바깥쪽을 번갈아 공략하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 토날리가 한 박자 빠른 전진 패스로 공격 템포를 가속시키면 룩셈부르크의 파이브백은 숫자는 많아도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순간 모이스키는 센터백 사이를 파고들고 폴리타노는 낮은 크로스나 컷백으로 박스 안 마무리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룩셈부르크는 로드리게스의 직선적인 역습과 시나니의 왼발킥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그 과정까지 도달하는 전개 속도가 문제다. 바에이루가 중원에서 활동량을 앞세워 버텨보더라도 이탈리아의 중원 압박과 측면 전개를 동시에 막아내기에는 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룩셈부르크는 상대에게 정렬할 시간을 주는 느린 빌드업 때문에 볼을 소유해도 전진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슈팅 장면까지 이어지는 빈도가 낮아질 수 있다. 이탈리아의 에이스 토날리가 템포를 끌어올리며 공격 흐름을 빠르게 바꿔놓는다면 결국 룩셈부르크의 허수아비 같은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는 찬스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선제 득점 이후에도 중원 장악력과 측면 폭을 바탕으로 계속 상대를 밀어넣으며 추가 득점까지 노릴 수 있다. 결국 경기 전체의 속도, 패스 퀄리티, 박스 안 마무리 능력까지 감안하면 이탈리아 승리 쪽으로 무게가 강하게 실리는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룩셈부르크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룩셈부르크 패 추천. 언더 추천. 폴란드 vs 나이지리아. 이번 경기는 폴란드의 높은 윙백 운영과 나이지리아의 역습 카운터가 정면으로 맞물리는 경기다. 폴란드는 전진 압박을 걸 때 윙백이 높게 올라가며 공격 숫자를 늘리지만 그만큼 측면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볼을 잃는 순간 뒷공간 커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이지리아의 빠른 전환에 여러 차례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다. 나이지리아는 이 지점을 가장 현실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팀이다. 이어비는 중앙과 측면 사이에서 볼을 받는 위치를 유연하게 바꾸며 폴란드 수비가 전진한 뒤 생기는 빈 공간을 찌를 수 있다. 특히 폴란드의 윙백이 올라간 타이밍에 이어비가 절묘하게 침투하거나 킬 패스를 넣는다면 한 번의 전진 패스로 엄청난 득점 찬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오시멘은 이 패스를 받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마무리 자원이다. 육중한 피지컬과 폭발적인 침투를 동시에 갖춘 오시멘은 센터백과의 몸싸움에서 중심을 잡고 박스 안에서 헤더와 발밑 마무리를 모두 노릴 수 있다. 그리고 추크헤제는 우측에서 속도를 살린 드리블과 안쪽 돌파로 폴란드 수비 라인의 시선을 계속 흔들 수 있다. 반면 폴란드는 레반도프스키의 박스 안 결정력, 카민스키의 측면 전개, 지엘린스키의 패스 조율을 통해 공격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공격 전개에 많은 숫자를 투입하는 만큼 공을 잃었을 때 수비 전환이 늦어지면 나이지리아의 장점이 더 크게 살아날 수 있다. 특히 폴란드의 3백이 좌우로 벌어진 뒤 중앙 보호가 느슨해지면 오시멘이 수비수 사이로 파고드는 장면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나이지리아는 전방에서 무리하게 점유율을 높이기보다 폴란드의 전진 압박을 유도한 뒤 빈 공간을 빠르게 찌르는 쪽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폴란드가 공을 더 오래 잡는 시간대가 있더라도 실제 위협적인 슈팅 장면은 나이지리아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결국 승부는 폴란드의 윙백 뒷공간을 나이지리아가 얼마나 정확하게 공략하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전환 속도, 피지컬, 박스 안 마무리 옵션을 모두 감안하면 나이지리아가 결과적으로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흐름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폴란드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파나마 vs 도미니카 공화국. 이번 경기는 파나마가 얼마나 빠르게 박스 근처 공간을 선점하느냐가 핵심이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4-4-2 두 줄 수비를 세우지만 중앙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그 공간이 열리면 파나마는 단순히 크로스만 올리는 팀이 아니라 박스 외곽에서 흘러나온 볼까지 공격 기회로 바꿀 수 있다. 특히 아니발 고도이가 이 구간에서 공을 잡는다면 경기 흐름은 단번에 바뀔 수 있다. 고도이는 무리하게 드리블을 길게 가져가기보다 공이 떨어지는 지점을 읽고 한 박자 빠르게 슈팅 자세를 잡을 수 있는 자원이다.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리커버리가 늦어지는 순간 강력한 인스텝 중거리 슈팅 한 방이 경기 분위기를 흔들 수 있다. 파나마 입장에서는 워터만이 전방에서 수비수를 묶어주고 디아스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장면도 중요하다. 워터만이 박스 안에서 기준점을 잡아주면 도미니카 공화국 수비는 중앙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수비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면 디아스의 컷백 선택이나 고도이의 박스 외곽 슈팅 공간이 열린다. 또한 파나마는 코너킥 상황에서 반대쪽 파포스트를 적극적으로 노릴 수 있는 팀이다. 니어 포스트 쪽에서 첫 경합을 만들고 파포스트로 침투하는 제공권 높은 자원들이 두 번째 마무리를 노리는 장면은 충분히 위협적이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이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킹 전환과 낙하 지점 대응이 동시에 필요하다. 하지만 박스 근처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흐름이라면 코너킥 한 번에도 수비 대응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반면 파나마는 공격 루트가 비교적 다양하다. 측면 전개로 수비를 벌리고 박스 외곽에서 중거리 슈팅을 준비하며 코너킥에서는 파포스트 침투까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파나마가 더 많은 슈팅 장면과 세트피스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도미니카 공화국도 전방 2명을 활용해 역습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공격 전개가 끊긴 뒤 수비 복귀가 늦어지면 다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파나마의 박스 근처 설계 능력과 세트피스 완성도가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고도이의 중거리 한방, 워터만의 박스 안 움직임, 디아스의 측면 침투가 맞물린다면 파나마가 흐름을 장악할 수 있다. 전술적 안정감과 득점 루트의 다양성까지 감안하면 파나마 승리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파나마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대한민국 vs 엘살바도르.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매치업이라고 판단된다. 대한민국은 직전 경기에서 5득점을 터뜨리며 공격진의 슈팅 감각과 문전 마무리 흐름을 확실히 끌어올렸다. 특히 오영규가 박스 안에서 중심을 잡고 황희찬이 측면에서 속도와 크로스 선택을 가져가며 이재성이 이선에서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구조는 엘살바도르 수비진에게 상당히 까다롭다. 엘살바도르의 최종 수비진이 물오른 대한민국 공격진의 득점 감각을 90분 동안 꾸준히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3백을 바탕으로 후방 안정감을 확보하면서도 양쪽 측면 자원이 높게 올라가 공격폭을 넓힐 수 있다. 그리고 황희찬이 측면에서 절묘하게 인프런트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 나온다면 오영규를 비롯한 공격진이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엘살바도르는 좌우 수비 간 커뮤니케이션이 맞지 않는 장면이 반복될 경우 크로스 대응 타이밍이 자주 꼬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센터백이 공만 바라보는 순간 이선 침투를 놓치고 풀백은 안쪽 커버와 바깥쪽 대응 사이에서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후반에 이강인을 투입할 수 있는 교체 카드 전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경기 후반에도 공격의 창의성과 전진 패스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 엘살바도르가 초반에는 라인을 좁히며 실점을 줄이려 하겠지만 측면 크로스와 박스 안 침투가 반복되면 결국 수비 집중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경기는 대한민국이 좌우 측면의 속도, 박스 안 마무리, 후반 교체 카드의 차이를 바탕으로 승리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전력 차이와 직전 경기의 득점 감각까지 감안하면 대한민국이 경기 주도권을 잡고 득점 장면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대한민국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대한민국 추천. 언더버버 추천. 0-6월 5일 금요일. 레바논 vs 예멘. 이번 경기는 레바논의 직선적인 파이널 서드 진입과 예멘의 느린 중원 전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레바논은 2선과 3선이 짧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예멘 미드필더를 앞으로 끌어낸 뒤 수비 라인 뒤쪽으로 직선 패스를 넣는 구성을 가져갈 수 있다. 이때 알마스리가 박스 근처에서 수비수 사이를 흔들고 하이다르가 라인 사이에서 방향을 바꾸면 예멘의 오프사이드 트랩은 쉽게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카두르가 오른쪽 측면에서 전진폭을 제공하면 레바논은 중앙과 측면을 번갈아 쓰며 예멘의 포백 간격을 넓힐 수 있다. 예멘은 중원에서 알마타리와 알가와시를 중심으로 볼을 돌리려 하겠지만 최근 국제무대에서 보인 것처럼 볼을 오래 끌면 공격 속도가 죽을 수 있다. 빠르게 전방으로 밀어 넣어야 할 순간에 횡패스가 반복되면 레바논 수비는 다시 정렬할 시간을 얻고 예멘의 공격은 박스 앞에서 답답하게 막힐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레바논은 공을 오래 소유하지 않더라도 전진 패스 한 번으로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특히 예멘의 미드필더 라인이 앞쪽으로 쏠린 상황에서 하이다르가 전방을 바라보고 볼을 잡으면 알마스리에게 들어가는 침투 패스가 승부를 흔들 수 있다. 그리고 레바논은 코너킥 상황에서도 분명한 무기를 갖고 있다. 파포스트로 침투하는 제공권 높은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예멘의 수비는 시선이 공 쪽으로 쏠린 뒤 반대편 마킹을 놓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헤더가 바로 슈팅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세트피스 2차 볼 상황에서 다시 박스 안 혼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멘은 알타이가 이선에서 방향을 바꾸고 알마타리가 측면으로 빠지는 패턴을 시도할 수 있지만 전개 속도가 늦으면 레바논의 수비 블록을 무너뜨리기 어렵다. 그래서 이 경기는 중원 점유율보다 전진 패스의 타이밍과 세트피스 설계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레바논이 초반부터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 예멘의 횡패스 구간을 기다린 뒤 차단과 직선 전개를 반복하면 경기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레바논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결국 파이널 서드 진입 속도,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는 패스 선택, 코너킥 파포스트 공략까지 감안하면 레바논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레바논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레바논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슬로베니아 vs 키프로스. 이번 경기는 슬로베니아가 중원에서 볼 점유를 가져가며 키프로스의 이선 수비 라인을 흔드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키프로스는 미드필더의 수비 가담이 늦어지는 장면에서 중앙과 측면 사이 간격이 쉽게 멀어진다. 그 순간 수비 블록 안쪽이 열리고 슬로베니아는 로브리치를 활용해 박스 외곽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 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
크라머가 최전방에서 센터백을 묶어두면 로브리치가 뒤에서 올라오는 침투 타이밍을 잡기 쉬워진다. 베르비치가 왼쪽 측면에서 상대 풀백을 끌어내면 컷백 루트와 박스 안 마무리 공간도 자연스럽게 열린다. 특히 로브리치가 이 공간을 활용해 컷백 타이밍을 맞춘다면 슬로베니아는 결정적인 마무리 슈팅 공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키프로스는 카쿨리스의 전방 움직임과 코레이아의 측면 지원으로 반격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중원에서 압박을 풀어내지 못하면 공격 전개가 길게 이어지기 어렵고 다시 수비 전환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키리아쿠가 중앙에서 1차 차단을 시도하더라도 주변 미드필더들의 폭기가 늦으면 혼자서 박스 앞 공간을 모두 막기 어렵다. 그래서 키프로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 블록 안쪽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면 슬로베니아는 중앙 전개 이후 측면으로 벌리고 다시 박스 안으로 낮게 연결하는 패턴을 반복할 수 있다. 이 흐름이 누적되면 슈팅 숫자와 위협 장면 모두 슬로베니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기의 핵심은 키프로스의 느린 수비 가담으로 생기는 이선 빈 공간을 슬로베니아가 얼마나 정확하게 찌르느냐에 달려있다. 전술 완성도와 박스 안 마무리 구조까지 감안하면 슬로베니아가 승점 3점을 챙겨갈 수 있는 경기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슬로베니아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슬로베니아 승 추천. 언더 추천. 스웨덴 vs 그리스. 이번 경기는 스웨덴의 전환 속도와 그리스의 수비 복귀 속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그리스는 이오아니디스를 중심으로 전방 기준점을 세우고 펠카스와 바카스타스가 이선에서 공격 전개를 풀어가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문제는 공격이 끊긴 직후다. 그리스는 볼을 빼앗긴 뒤 수비 리커버리가 늦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그 과정에서 상대 역습의 수적 열세로 몰릴 수 있다. 특히 중원과 포백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스웨덴은 살레트로스를 중심으로 빠른 전환 패스를 넣어 파이널 서드 지역을 곧바로 공략할 수 있다. 살레트로스가 첫 패스 방향을 빠르게 잡고 니그렌이 박스 근처로 침투하며 칼스트롬이 뒤에서 균형을 잡아주면 스웨덴의 공격 전개는 상당히 간결해질 수 있다. 그리고 스웨덴의 윙백이 측면에서 폭을 만들면 그리스 포백은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에 놓인다. 그리스가 장거리 이동 피로까지 안고 들어온다면 압박 강도와 폭기 속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떨어질 수 있다. 아테네에서 스톡홀름까지 약 2452km를 이동해야 하는 일정은 단순한 이동거리가 아니라 경기 중 후반 집중력과 수비 전환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는 초반에는 4-2-3-1 형태로 균형을 잡으려 하겠지만 공격 이후 폭기가 늦어지면 스웨덴의 역습 앞에서 라인이 쉽게 찢길 수 있다. 스웨덴은 이 지점을 노려야 한다. 볼을 빼앗은 뒤 한 박자 늦추지 않고 살레트로스의 전진 패스와 니그렌의 침투를 연결하면 그리스 수비 조직은 재정비가 되기 전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칼스트롬이 중원에서 세컨볼 경합을 정리하면 스웨덴은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공격까지 이어갈 수 있다. 반면 그리스는 바카스타스의 왼발킥과 펠카스의 전진 움직임으로 기회를 만들 수는 있으나 공격 실패 이후 뒷공간 관리가 불안하다. 결국 이 경기는 스웨덴이 상대의 느린 수비 복귀를 빠른 전환과 침투 움직임으로 공략하는 그림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스웨덴 승리 방향이 가능한 이유는 단순히 안방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상대 약점을 찌르는 전술적 경로가 훨씬 더 선명하기 때문이다. 전환 패스가 살아나는 순간 그리스의 수비 라인은 정돈되기 전에 실점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스웨덴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스웨덴 승 추천. 언더 추천. 안도라 vs 리히텐슈타인. 이번 경기는 안도라가 리히텐슈타인의 불안한 중앙 수비 포지셔닝을 얼마나 집요하게 공략하느냐가 핵심이다. 리히텐슈타인은 3백을 기반으로 수비 숫자를 확보할 수 있지만 센터백들의 위치가 일정하지 않으면 한 번의 라인 브레이킹 패스에도 뒷공간이 크게 열릴 수 있다. 안도라는 바로 이 지점을 노려야 한다. 발레스가 중원에서 고개를 들고 전방 움직임을 확인하는 순간 로드리고 타피아를 비롯한 전방 공격진이 수비 라인 뒤로 빠져 들어가면 골키퍼와 맞서는 장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특히 리히텐슈타인의 중앙 수비수들이 서로 간격을 맞추지 못하거나 한 명이 먼저 튀어나오는 순간 안도라의 스루 패스는 곧바로 결정적인 찬스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안도라는 무리하게 점유율을 높이기보다 상대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타이밍에 빠르고 정확한 전진 패스를 넣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안도라의 세트피스는 단순한 보조 옵션이 아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를 향해 런닝 점프에 들어가며 중간에서 헤더로 잘라먹는 패턴은 리히텐슈타인 수비진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장면이 될 수 있다. 리히텐슈타인이 마킹을 사람 중심으로 가져가더라도 안도라가 스크린 움직임과 짧은 스타트를 섞어주면 니어 포스트 앞 공간은 순간적으로 비워버릴 수 있다. 그 구간에서 첫 헤더가 제대로 맞으면 직접 득점뿐만 아니라 문전 혼전, 세컨볼 경합, 재차 슈팅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리히텐슈타인은 루케 노타로를 활용한 전방 연결과 세글람의 측면 움직임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전체적인 공격 완성도가 안정적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하슬러가 중앙에서 버텨주더라도 안도라가 1차 압박을 걸고 패스 방향을 측면으로 몰아가면 리히텐슈타인의 전개는 쉽게 끊길 수 있다. 특히 리히텐슈타인이 중원에서
볼을 잃은 뒤 수비 라인을 다시 정리하는 속도가 늦어지면 안도라는 곧바로 박스 앞까지 접근할 수 있다. 안도라는 전방 압박을 과하게 가져가기보다 중원에서 볼이 흘러나오는 순간 전방 두 명이 동시에 침투하는 방식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필요가 있다. 그 흐름에서 발레스의 스루 패스가 한 번만 제대로 통과해도 로드리고 타피아에게 골키퍼와 맞서는 장면이 빈번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안도라가 라인 브레이킹 패스와 니어 포스트 코너킥 패턴을 통해 리히텐슈타인의 수비 불안을 직접적으로 찌르는 그림이다. 전술적 상성, 세트피스 완성도, 수비 간격 관리 차이를 감안하면 안도라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안도라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스페인 vs 이라크.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레벨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매치업으로 판단된다. 스페인은 패스 속도, 압박 강도, 오프 더 볼 움직임에서 이라크보다 한 단계 이상 앞선 경기 운영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페인 선수들이 공을 주고 난 뒤 멈추지 않고 다시 공간으로 움직이는 패스 앤드 무브먼트를 반복한다면 이라크의 포백과 3선 라인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라크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볼을 3선으로 공급하는 속도가 느리고 압박을 받았을 때 짧은 패스 선택이 불안정해지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메리노가 전방 압박으로 3선 라인에서 공을 탈취하는 순간 그 실책성 플레이는 곧바로 실점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스페인은 오야르사발이 박스 안에서 마무리 위치를 잡고 피노가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내며 메리노가 중원에서 압박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담당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 수비는 공을 가진 선수만 따라가다가 뒤에서 침투하는 자원과 박스 외곽 대기 인원을 동시에 놓칠 수 있다. 또한 스페인은 볼 점유율을 장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공을 오래 소유하는 수준이 아니라 슈팅 공간을 여러 차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라크가 두 줄 수비로 내려서더라도 스페인은 측면에서 폭을 벌리고 하프 스페이스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수비 간격을 벌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이라크는 아이맨 후세인의 제공권과 모하나드 알리의 침투를 활용해야 하지만 전반까지 공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공격 완성도가 떨어진다. 바예시가 이선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스페인의 압박이 빠르게 들어오면 등을 진 상태에서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스페인이 전방 압박으로 이라크의 빌드업 실수를 유도하고 볼 점유율과 슈팅 공간까지 동시에 장악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승부처는 이라크의 3선 라인에서 나오는 짧은 패스 실수다. 그 장면이 한 번만 나와도 스페인은 곧바로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결정적인 슈팅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스페인 승주력. 핸디 승 강축. 언더 강축.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스페인 승 추천. 언더 추천. 프랑스 vs 코트 디부아르. 이 경기는 프랑스가 볼 점유율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장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프랑스는 코네가 중원에서 볼을 전진 운반하고 음바페가 측면과 중앙 사이에서 속도전을 유도하는 순간 공격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살아난다. 코트 디부아르는 중원에서 스위칭 타이밍이 느리기 때문에 프랑스가 좌우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면 수비 라인이 계속 옆으로 끌려다닐 수 있다. 그래서 코네가 템포를 끌어올려 속도전을 유도한다면 코트 디부아르의 라인 간격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는 단순히 빠른 선수 한 명에게 의존하는 팀이 아니다. 중앙에서 볼 점유율을 가져가고 박스 외곽에서 패스를 돌리다가 순간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찌르는 패턴이 가능하다. 이때 음바페는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계속 의식하게 만들고 티랑은 박스 안에서 수비수를 묶어두며 마무리 위치를 잡을 수 있다. 반면 코트 디부아르는 알레의 제공권과 페페의 개인 돌파라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공격 방향 전환이 늦어지면 전개가 한쪽으로 갇히는 문제가 생긴다. 캐시에가 중원에서 강하게 맞서더라도 프랑스의 전진 속도와 패스 선택이 빨라지면 커버해야 할 공간이 지나치게 넓어진다. 결국 볼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팀이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창출해낼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는 이 부분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점유율 우위가 단순한 볼 돌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바페의 침투와 티랑의 박스 안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코트 디부아르는 수비 블록을 내리더라도 중원 스위칭이 늦으면 박스 앞 공간을 계속 허용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컷백과 박스 외곽 슈팅을 섞으면 코트 디부아르 수비는 데인마크와 공간 방어 사이에서 계속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매치업은 프랑스가 볼을 오래 소유하고 공격 속도를 필요한 순간에만 끌어올리며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코트 디부아르가 알레의 제공권과 페페의 왼발 슈팅으로 반격 장면을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점유율, 전진 패스 퀄리티, 페널티 박스 주변 슈팅 생성 능력까지 감안하면 프랑스 승리 흐름이 훨씬 더 선명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프랑스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프랑스 승 추천. 언더 추천. 체코 vs 과테말라. 이번 경기는 체코가 높이와 체력, 세트피스 완성도를 앞세워 경기 후반에 승부를 굳힐 수 있는 매치업이다. 체코는 시크를 중심으로 박스 안 기준점을 세우고 흘로제크가 전방과 이선 사이를 오가며 공격 방향을 넓혀갈 수 있다.
또한 소우체크가 중원에서 강한 활동량과 제공권 장악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컨볼 경합에서도 체코가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과테말라는 초반에는 포백 간격을 좁히고 측면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버텨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비 집중력 저하가 문제로 드러날 수 있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가 시작되면 세컨볼 처리와 커버링 타이밍이 동시에 늦어지고 이때 체코의 박스 진입 숫자는 더욱 위협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체코는 코너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를 향해 런닝 점프로 달려 들어가며 중간에서 헤더로 잘라먹는 패턴이 굉장히 위협적이다. 그래서 코너킥이 발생될 때마다 단순한 크로스가 아니라 미리 약속된 움직임으로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 수 있다. 시크가 중앙에서 수비 시선을 끌고 소우체크가 한 박자 늦게 박스 안으로 진입하면 과테말라 수비는 마킹을 나누는 과정에서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흘로제크는 후반 승부처 타이밍에 체력적으로 지친 수비를 상대로 집중력 있는 돌파와 투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다. 결국 과테말라 수비가 커버링 위치를 놓치는 순간 흘로제크의 침투와 시크의 마무리, 소우체크의 제공권 가담이 한꺼번에 살아날 수 있다. 반면에 과테말라는 루빈을 활용한 전방 연결과 무뉴스의 공격 가담으로 기회를 만들 수는 있지만 체코의 높이와 압박을 90분 내내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박스 안에서의 공중볼 경합, 세트피스 2차 볼, 후반 미드필더 활동량까지 비교하면 체코 쪽 기대값이 더 높다. 그래서 이 경기는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코가 압박 강도와 세트피스 완성도를 앞세워 경기 흐름을 확실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과테말라가 내려앉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고 그 장면마다 체코의 높이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전술 상성, 선수 체력, 세트피스 위협도까지 종합하면 체코가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체코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멕시코 vs 세르비아. 이번 경기는 멕시코가 세르비아에 벌어진 중원 간격을 얼마나 빠르게 공략하느냐가 핵심이다. 세르비아는 3백 앞쪽에 삼선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패스 루트가 막히고 중원에서 볼이 끊기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반면 멕시코는 로모가 중원에서 볼을 정리하고 베가가 세컨드 라인 사이로 들어가며 히메네스가 박스 안에서 수비를 고정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베가가 왼쪽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전진 패스와 침투 타이밍을 동시에 가져간다면 세르비아 수비는 하프 스페이스를 완전히 내줄 수 있다. 이 장면에서 히메네스가 센터백을 끌어당기면 박스 외곽과 페널티 스팟 근처에 슈팅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멕시코는 톨루카 스타디움에 모인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초반부터 전방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 세르비아는 미트로비치를 향한 직접적인 전개와 테르지치의 측면 전진으로 반격을 노릴 수 있지만 패스 출발점이 막히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질 수 있다. 루키치가 중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멕시코가 압박 방향을 안쪽으로 좁히면 세르비아는 좌우 전환보다 급한 전진 패스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멕시코는 상대가 공을 잃는 위치를 박스 외곽과 하프 스페이스 근처로 유도하며 곧바로 슈팅 장면을 만들 수 있다. 또한 히메네스의 제공권과 베가의 컷인 움직임이 동시에 살아나면 세르비아 3백은 어느 쪽을 먼저 막아야 할지 판단이 어려워진다. 전술적으로 보면 멕시코는 중원 압박 이후 공격 방향 전환이 선명하고 세르비아는 빌드업 간격이 벌어질 때 수비 전환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는 미트로비치의 높이를 활용해 한두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공격 전개 퀄리티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 루트에서는 멕시코가 더 선명한 구도를 가져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홈경기장의 열광적인 응원, 중원 압박, 베가의 전진 패스, 히메네스의 박스 안 존재감이 맞물리며 멕시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세르비아가 버티려면 삼선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해야 하지만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멕시코의 좌우 전환과 박스 근처 침투를 계속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멕시코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멕시코 승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싱가포르 vs 중국. 이 경기는 싱가포르의 전방 압박과 중국의 전진 타이밍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싱가포르는 초반부터 압박 출발점을 빠르게 잡으며 중국의 빌드업을 밀어내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방 압박이 빠르게 시작되는 것과 후방 라인이 같은 간격으로 따라붙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싱가포르는 1차 압박이 벗겨지는 순간 세컨드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가 벌어지고 이 구간에서 중원이 쉽게 열릴 수 있다. 중국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릴 수 있다. 장위닝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받거나 몸으로 중심을 잡은 뒤 전진 타이밍을 가져가면 싱가포르 수비는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다. 그 상황에서 웨이스아우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면 중국은 박스 정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는 송이영의 볼 운반과 빈판 뒤 아흐마드의 문전 움직임을 통해 반격 장면을 만들 수는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파이브백이 중앙을 좁히고 왕샹이안이 수비 라인 앞 공간을 관리하면 싱가포르의 공격 루트는 점점 측면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싱가포르가 중국의 전진을 막는 과정에서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의 파울을 허용한다면 왕샹이안의 직접 프리킥은 경기 흐름을 한 번에 바꿀 수 있다. 중국은 장 위닝의 전진 타이밍, 웨이스아우의 측면 돌파,
왕샹유안의 킥 능력까지 연결되며 득점 루트가 더 다양하다. 결국 싱가포르가 초반 에너지로 버티는 시간은 있겠지만 중원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부터 중국이 더 많은 유효 슈팅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전체적인 수비 안정감, 전진 타이밍, 세트피스 기대각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중국 승리 쪽으로 흐름이 잡힌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싱가포르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태국 vs 쿠웨이트. 이 경기는 태국이 쿠웨이트의 넓어진 미드필더 간격을 얼마나 빠르게 파고드느냐가 핵심이다. 쿠웨이트는 중원에서 두 줄 간격이 벌어지면 세컨볼 경합을 놓치는 장면이 나올 수 있고 그 순간 중앙 장악력 자체가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 태국은 바로 그 지점을 노릴 수 있는 이선 자원과 전방 침투 자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사라쳇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는 순간 쿠웨이트 수비는 전진 압박을 걸어야 할지 뒤로 물러서야 할지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 그 틈을 차이데시 페널티 스팟 근처에서 받아주고 아르비라이가 측면 뒷공간으로 빠져나가면 태국의 공격은 한 번에 박스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다. 쿠웨이트는 나세르를 중심으로 전방에서 버티는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중원 지원 간격이 벌어지면 두 번째 공격 연결이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과 알데피리가 전진 가담을 가져가더라도 그 뒤쪽 공간이 비면 태국은 바로 전환 속도로 응징할 수 있다. 특히 바톤타니의 덥고 습한 기후는 쿠웨이트의 수비 복귀 속도와 압박 지속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반면 태국은 익숙한 환경 속에서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고 측면 전환과 중앙 침투를 반복하며 상대 수비 간격을 계속 흔들 수 있다. 그래서 전반 초반에는 탐색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컨볼 경합과 활동량 차이가 태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쿠웨이트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더라도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사라쳇의 침투와 차이댓의 문전 움직임은 계속 위협이 될 수 있다. 결국 중앙 장악력, 기후 적응력, 박스 근처 공격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태국이 승부를 가져갈 수 있는 조건이 더 뚜렷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태국 승 강추. 핸디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인도네시아 vs 오만. 이번 경기는 인도네시아의 중원 밀도와 오만의 장거리 이동 피로가 맞물리는 매치업이다. 인도네시아는 4-5-1 구조에서 중원 숫자를 앞세워 오만의 전진 패스 길목을 차단하고 볼을 빼앗은 뒤 빠르게 측면으로 전환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오만은 미드필더의 전진 타이밍이 맞지 않을 때 공격 루트가 끊기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그 순간 인도네시아가 레인더스를 중심으로 템포를 올리면 오만 수비 라인은 제대로 정렬되기 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사난타는 중앙에서 수비수와 몸싸움을 가져가며 박스 안 기준점을 만들 수 있고 피크리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며 찬스 연결을 맡을 수 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단순한 롱볼 축구가 아니라 중원 탈취 이후 측면 전환과 박스 진입을 동시에 노리는 구성이 가능하다. 반면 오만은 5-4-1로 수비 블록을 낮추더라도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 누적 때문에 압박 폭기와 측면 커버가 늦어질 수 있다. 또한 전방에 R4V가 고립되고 R-아라위의 패스 선택지가 줄어들면 공격은 쉽게 끊길 가능성이 높다. 오만이 수비 숫자로 버티는 시간은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원 간격과 측면 복귀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그 균열을 빠르게 찌르며 사난타의 박스 침투와 피크리의 왼발 전개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레인더스가 공격 속도를 끌어올리는 순간 오만은 수비 라인을 뒤로 물리면서도 박스 외곽 견제를 놓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이동 부담, 중원 전진 타이밍, 측면 커버 범위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인도네시아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 더 선명하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인도네시아 승 강추. 핸디승 추천. 언더 추천. 전반전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